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며칠 전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또 선대 부본부장이었던 릭 게이츠 역시 기소됐습니다. 또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보좌관이었던 조지 파파도폴로스 역시 또 기소됐습니다. 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3인방이 모두 특검에 기소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해가 조금은 쉬우시죠? 자, 트럼프 캠프 킹메이커 3인방의 몰락,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지금 그 파파도폴로스를 비롯해서 그 3인방 중에 일부는 자기 혐의에 대해서 뭐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는 뭐 등을 돌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메가톤급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좀 선이 그어지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제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기보다는 자신과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 선을 그어야 되겠다. 선을 그어야겠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순수하게 이제 선거 운동을 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선거 운동 이외에 뭐 러시아 쪽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나와는 상관없다. 개인적인 것들이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선을 긋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속된 말로 각계도생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3명 중에서 특히 그 조지 파파도플로스 이 사람이 그 트럼프 후보 캠프에서 당시에 그 외교정책 보좌관을 맡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이번에 그 특검에게 아주 협조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최신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 밑에서 일하던 또 보좌관이 있는데 이제 그 보좌관도 열심히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지금 특검에게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30살의 젊은 보좌관이라는 그 직원과 그 직원. 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아직까지 나온 거로는 뭐 결정적인 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 6월쯤에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그 여성 변호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만났다는 것 이제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제 털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대단한 건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협조적으로 나왔다는 점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대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놓고 이 사람들을 뭐 협박하건 회유하건 설득하건 협박하면 안 되죠. 예. 어찌됐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수사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3인방 중에 그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인물은 그 트럼프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잖아요. 맞습니다. 그 매너포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매너포트를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매너포트보다 지금 다른 인물이 먼저 이제 입을 열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메가톤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너포트가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너포트가 관심인데 이 폴 매너포트는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의 정치 컨설턴트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로비스트 이전에 그 정치 컨설턴트. 그래서 선거 전문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의 굉장히 그 역사가 깊죠. 1976년에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제럴드 포드 대통령. 제럴드 포드 캠프에서 선거운동했는데 물론 당시에 그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죠. 그때 시작했고 1980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또 캠프에서 활약을 해서 당선을 시켰고요. 왕을 여러 번 만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킹메이커예요. 그리고 이제 두 텀을 로널드 레이건이 하고 나서 1988년 선거에서는 또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캠프에서 활약해서 또 역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에는
밥돌. 네. 전 공화당 상원은 패했지만. 패했죠 그때는. 그래서 여러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에서 전략을 세웠던. 그러니까 뭐 선거의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만큼 미국에서 선거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스카웃까지 받았죠. 그래서 2010년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그 대선 후보의 또 캠프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고. 그 덕분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개입할 정도니까 러시아와의 어떤 연관성은 뭐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내통 의혹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한때는 의혹설만 나왔다가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결국 기소된 것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혹설로 인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트럼프 캠프와 과연 연결이 안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대선이 한창일 때 2016년 이제 6월쯤에 폴 매너포트 선대본부장이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던 중에 이제 의혹이 터져 나왔죠. 당시 그 우크라이나 집권당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그 액수가 1270만 달러.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비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것이 설사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쪽이 아니라 그냥 뭐 미국에서 올렸다고 해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런 엄청난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집권당이 친러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성향의 우크라이나 집권당으로부터 이런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자금인지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그것이 또 매너포트한테까지 흘러 들어간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선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사소한 것도 사실 크게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커넥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의혹이 증폭됐었고요. 결국 이 논란 때문에 3개월 만에 선대본부장이 된 지 3개월 만에 결국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엄청난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뭐 선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쓴 것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좀 착복을 한 뭐 그런 것이 여기저기 나타났죠. 호화주택 사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공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서 네. 이래저래 이 폴 매너포트로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지 아니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이런 부분에 네.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예. 사실입니다. 뭐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폴 매너포트가 기소된 그 사유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뭐 일부지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때문은 아니고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이 매너포트와 릭 게이츠의 기소 혐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 그 작년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네.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선거 전략가 겸 로비스트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돈 세탁했다거나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여왔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어떤 직접적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보도를 했고. 뭐 나중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뭐 여하튼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뭐 트럼프 캠프 쪽에서 러시아 대사라든가 러시아 변호사를 컨택을 하고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 만난 것까지는 팩트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문제가 네.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뭐 어떤 혐의를 줄 수 없고 만나서 과연 불법적인 게 오가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는 없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을 다른 혐의로 기소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검찰의 수사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명 다 무언가 이제는 특검 쪽과 좀 딜을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특검과 딜을 하기 위해서는 내놔야죠, 뭔가를. 내놔야죠. 특검이 원하는 그 선물을 줘야지 자신들이 또 형량을 최대한 이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이번 일은 단순히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금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타격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탄핵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번 일을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의도 같은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 자체로서 네. 우리가 좀 바라보고 또 그 자체로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의 처벌에만 급급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정치에 러시아가 알게 모르게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미국 내 개입이 이런 정치인들한테만 타겟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넘어가셨겠습니다만은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을 전후해서 러시아 측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광고가 무려 3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또 미국인 3천만 명이 클릭해서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죠. 이 광고는요 또 광고비를 러시아의 루블화로 지불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떻게 그런 광고를 버젓이 수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